논어 쉬운 7번째 시간 수리편의 13장, 14장을 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자, 제제 문소하시고 3월 부지육미하사 왈 부도 위악 지지어 사야로라 사야호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께서 제나라에 계시면서 소를 들으시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하셨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음악을 하는 것이 여기에까지 이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제나라에 있었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공자가 40대에 처음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벼슬을 하는 거죠. 아주 낮은 벼슬을 했다고 그러는데 40대에 이제 추자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행적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추측이에요, 추측. 근데 유일하게 제나라에 있다고 스스로 얘기한 적인데 이게 40대 이전입니다. 보통 30대로 추측을 해요. 왜 제나라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얘기들이 생겨났죠.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제나라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경험이 뭐냐? 소라는 음악을 들은 거예요. 소라는 음악을 듣고 그것이 이제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고기 맛을 3개월 동안 알지 못했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음악 이제 위자가 있는데 이게 음악을 연주하다 여기서 이제 보통 주석가들 작자로 얘기한 거죠. 음악을 작곡한 것이 여기에까지 이르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음악 연주가 아니라 작곡자한테 저희가 액센트가 있어요. 순임금한테 이거 순임금이 만들었다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 하라는 거는 이제 아름다움이 굉장히 어마어마하니까 그 경지를 보고 이런 경지까지 이르면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아름다운 건 둘째치고 그 이후로 순임금을 생각했다는 거죠. 작곡가까지 읽어냈다는 거죠. 이 소라는 음악은 앞에 한번 나왔어요. 우리 그 8일편에 보면 선생님께서 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미하고 또 진선하다. 완벽한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한 그때 얘기가 나왔었죠. 그거 완벽하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다. 뭐 그러니까 이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몰랐겠죠.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이 소라는 음악은 오케스트라 연주에다가 춤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종합 예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오나라의 개찰이라는 사람이 남방 초나라 오나라의 그 야만의 나라의 개찰이 이제 북방으로 시찰을 오다가 이거를 보고 이 비슷한 지극한 아름다움을 감탄하는 글이 이제 좌전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몇 사람의 이 귀에 들은 사람들의 기록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상당했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은 이게 제나라에 가서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나라에 이 음악이 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게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뒤에 사라는 걸 보고 당시에 이 음악을 작곡한 것이 여기에 도착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걸 제나라로 보는 해석이 예전에 있었어요. 노나라에 없어서 제나라까지 들었으니까 말로만 듣던 그 음악이 여기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있었는데 이건 아름다움의 경지로 보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름다움의 경지로 해석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죠. 어쨌든 공자의 그 음악 감상 수준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사마천에서 하게 보면 3월 앞에 학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배울 학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제나라에서 그 소라는 음악을 들으시고 그걸 배우느라고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사마천의 해석이죠. 왜 그러냐 하면 3월 부지육미라고 하는 게 말은 되는데 너무 드라마틱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서술이 좀 과장기가 보여요. 이거는 논어의 태도라든가 이 서술로 볼 때 예외적으로 드라마틱한 서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마천은 이거는 좀 그렇다고 그러고 학지로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는 게 많습니다. 왜? 어사가 너무 강해요.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이거 조금 그렇다고 보는 의견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마 참고해 두시는 게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염유왈, 부자, 위근호와 자공환, 낙타, 오장문지호리라. 입왈, 백이숙제는 하인냐 있고, 왈, 고지현이냐니라. 원호이까 구인이 득인이언을 우하원이리요. 출왈, 부자 불위야 허리라. 거죠. 염유와 이제 자공이 대화를 나누는 둘이 염유가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위나라 임금을 도와주실까? 이 윗전에 도울 조자로 읽어야 됩니다. 도와주실까? 그러니까 자공이 오 그래 낙타 예스가 아니라 반응하는 말이에요. 오 그래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선생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님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현인이었다. 원망했습니까? 이 주자는 원자를 회자로 봤죠. 그래서 후회했습니까? 이렇게 해석하게 됐어요. 인을 얻고자 하다가 인을 얻었는데 또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누구를 원망했겠느냐? 무엇을 원망했겠느냐? 그럼 되겠죠. 그 말을 듣고 나와서 염유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도와주지 않으실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려면 여긴 뒤에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로. 이게 이제 공자가 위나라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위군 위나라에 있었던 거죠. 공자가 위나라 영공 때 한번 갔었단 말이에요. 위나라를 처음으로. 근데 위나라 영공의 부인이 남자라고 있었죠. 한번 만났다가 그 자로하고 한번 또 저기 했던 남자가 이제 행실이 문란하니까 당시의 세자였던 영공의 아들이니 괴회라는 아들이 남자를 자기 엄마 암살 계획을 세우죠. 근데 이제 이게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영공이 자기 세자였던 아들을 내쫓아요. 그래서 진나라로 이제 망명을 가 있는 상태였는데 그 망명을 갖고 그 괴회의 아들 첩이라는 손자를 세자로 세우고 영공 재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자인 첩이 이제 임금으로 이제 자리인 거, 그게 위군이에요. 근데 임금의 자리에 올라와 있으니까 진나라에 있던 그 괴회가 다시 위나라로 들어와서 왕이 되려고 그러죠. 근데 아들이었던 그 첩이 아버지가 오니까 또 안 내놓겠다고 버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서로 왕위를 두고 무력 충돌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염유가 그걸 알고 물은 거예요. 선생님께서 위나라 군주를 도와주실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자공이 그래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 들어가서 물은 게 뭐라 물어요? 선생님 도와줄 거라고 물은 게 아니라 뜬금없는 질문을 하죠. 백이숙제는 무슨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제 수수께끼가 문답이 왔다 갔다. 옛날에 현인이었지. 원망했습니까? 구인이 득인 했는데 무슨 원망을 하냐. 그리고 나와서 선생님 안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이 자공이 굉장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보면. 우리 중국의 외교 자공이 언변에 능하고 외교수에 좋다 그러는데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공자는 위나라에서 위나라 군주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 사람의 그 후원을 받고 머무르고 있는데 이건 말 잘못해서 나 안 도와줄 거야 그러면 이게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삥 돌려서 숨겨서 얘기한 거죠. 백이숙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백이숙제와 지금 왕위를 두고 하는 게 무슨 관련이냐 이걸 알아야 이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핵심은 왕위 계승에 달려 있어요. 백이숙제는 왕위를 백이 맞이 아닙니까? 수금 막내고 백이는 그 왕위를 물려주니까 자기보다 훌륭한 동생한테 준다고 숙제도 형이 하는데 왜 하냐고 둘 다 왕위를 그만두고 은둔했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중간에 있는 그 저기 형제가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게 공자가 현이라고 얘기한 게 그 백이와 숙제는 왕위를 물려준 게 주변 상황이 뭐 안 좋았던다든지 아니면 압박에 시달려 그런다든지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내놓은 게 아니라 정말 양보한 것이
진심의 양보를 하기 위해서 양보를 했고 진심으로 양보를 한 것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인을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인 양보라고 하는 인을 구하다가 정말로 그 인을 제대로 행했는데 누구를 원망하겠으면 세상을 왜 원망하겠느냐라는 거로 대답을 한 거죠. 그들은 왕의 계성은 정말 진심에서 나온 것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공은 그 말을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백의와 숙제가 왕의 계승을 할 때 그렇게 인을 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아버지도 왕을 하겠다 그러고 자식은 왕은 안 물려주겠다고 이걸 보면은 이들은 지금 무력 충돌까지 가니 선생님께서 인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고 도와주지 않을 건 분명할 것이라고 자공이 판단되는 거죠.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 자공의 질문 방식이. 공자는 누가 왕위를 계상하는가, 즉 왕이 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관된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절대 변하지 뭐냐, 덕 섞는 사람의 왕이 올라가야 된다. 이건 뭐 철칙이었죠. 그랬는데 이 둘이 지금 누가 하겠느니 서로인 걸 보고 공자가 그 누구도 돕지 않는다는 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죠. 근데 그걸 자공이 말을 우회적으로 해서 저기 돌려서 잘 해석을 했죠. 질문이 남죠? 결국 누가 왕위에 올랐죠? 아버지가 왕위에 올랐을까요? 자식이 잘 지켰을까요? 이 자식이 이제 첩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식의 공식 명칭 후대문이 출공이라 그래요. 이 출공이 뭐예요? 쫓겨났다는 얘기거든. 결국 아버지가 들어와서 자식을 쫓아내면서 결국 이제 쫓겨난 아들에게 출공이라 그러죠. 아버지가 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결국은. 네, 이상 쉬운 7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